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토연구원의 이재용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표 기반의 스마트시티 인증제 관련된 내용을 설명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학술적인 거라기보다는 저희가 그 국내 스마트 도시법에 근거해서 이제 법적 인증 제도를 추진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책적인 부분과 관련돼서 어, 전체적으로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인증제의 도입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에 보시면 이게 지표 기반의 인증제도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일단 최근 들어서 스마트 시티에 관련돼서는 이제 국내외적으로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비록 인증제도라는 이름으로 이제 법적 정책을 추진을 하고는 있지만 이 인증제 자체가 지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그 부분을 조금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지표를 왜 활용하여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해외 스마트 시티 관련된 여러 정책들을 살펴봐도요. 스마트 도시의 도입 수준 파악이나 도시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어떤 정량화된 지표 시스템 자체는 국가 지원 여부 결정 및 계획 과정 조정 등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요. 이걸 법적으로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국가 단위로 이렇게 인증제도를 도입해서 운영하는 거는 아마 국내에서 이제 올해 실제적으로 이제 법적 인증제를 추진하게 되면 아마 전 세계에서 이렇게 처음으로 도입되는 그런 제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해외에서도 이 지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주로 유럽 지역과 미국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현재 이제 여러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고, 일부 지표들은 실제 도시들을 대상으로 한번 검토해보는 뭐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각 국가나 사실 국가라기보다는 도시별로 이런 지표들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고, 그다음 그 외에 이제 국제기구나 글로벌 기업 등에서도 이제 지표를 통해서 스마트 시티 평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검토 결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국제기구나 유럽 등 스마트 시티 지표 경우에는 지속 가능한 도시 지표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조금 광범위한 범위로 지표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제 당연하겠지만 이제 글로벌 기업이나 뭐 요런 데서는 그다음에 이제 정보통신과 관련된 어떤 국제기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정보통신 기술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중점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해외 쪽 스마트시티 지표들을 살펴봤을 때 이게 지표 성격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활용하는가에 굉장히 많은 차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이제 국내 에 맞는 어떤 지표를 선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제 그거에 맞춰 가지고 지표를 설정하여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례로 해외 도시 지표들을 보시면 뭐 스마트시티 어워드라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인증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해외에서 살펴보면 그 내용들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주로 이제 지표들을 많이 활용하는데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IDC나 뭐 피라 바르셀로나 같이 스마트시티 어워드를 수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표를 활용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각 개별 스마트시티 솔루션단, 그러니까 교통 부문에서 가장 우수한 걸 뽑거나 아니면은 뭐 정부 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평가해가지고 이제 각 부문별로 이제 뽑아가지고 각 솔루션별로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에 관련된 그런 지표들이 뭐 있을 수도 있고요. 그 외에 이제 스마트시티 국제평가 같은 경우들을 살펴보시면
이 부분 자체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스마트시티라고 그러면 정보통신 쪽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보시면 뭐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나 형평성 사회 통합 뭐 이런 부분까지 조금 포괄적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살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국제기구 같은 데도 마찬가지로요. 거버넌스, 혁신성, 지속가능성, 사회적 통합, 연결성 뭐 이런 것처럼 실제 도시가 가져야 될 이렇게 최종적인 목표 단위의 그런 지표 목표들을 설정을 하고 있음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국제표준 쪽에서도 전략적 측면이나 운영 과정성 측면, 기술적 측면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접근하고 있는데요. 이제 흥미로운 거는 어찌됐든 기술적인 부분 같은 경우가 중요하긴 하지만 일부로서 작용하고 있다라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이제 여러 지표들을 활용해서 스마트 도시의 수준들을 이제 평가하기 위해서 조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그 실제적으로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객관성을 갖기 위한 최종 단계는 이제 외부 감사 단계입니다. 그래서 제3자에 의해서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가지고 뭐 이것을 통해서 여러 도시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외부 감사라는 이 5단계가 가장 중요한 부분, 그러니까 가장 최종적인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외에 이제 뭐 1단계부터 시작하는 부분들을 보면 그냥 개인이 그냥 학술 목적으로 지표를 설정해가지고 하는 부분에서 시작해가지고 점차 객관성을 확보하는 단계로 이제 발전하는 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스마트 도시 법에 의거해가지고 지표를 설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인증 제도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증을 전국에 있는 도시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5단계로 바로 진입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조금 실제 본인증을 하게 된다면 좀 빠르게 추진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국내의 인증제도 같은 경우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의거해서 스마트 도시 기반 시설, 스마트 도시 관련 서비스 등에 대해서 인증을 줄 수 있게 돼 있고요. 시행령에 따라서 또 인증 기준 및 방법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며칠 전에 저희가 이 시행령에 근거해가지고 또 인증 지침을 만들어서요. 이제 그 인증제를 추진하기 위한 모든 제도적 기반이 현재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달쯤에 뭐 4월이나 늦어도 5월 전에는 아마 인증제 관련된 부분들을 실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먼저 인증제 지표들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러면 스마트 도시, 그러니까 뭐 앞서 해외 사례에서 보셨던 것처럼 각 국가나 각 도시 또는 각 기구의 성격에 따라서 스마트 시티에서 포함되어야 되는 구성 요소들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표들을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크게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 기술 인프라라는 이 세 가지 부분을 스마트 도시의 중요한 부분으로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현재 추진되고 있는 모든 국가 스마트 도시 정책이나 사업들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축으로 해가지고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에서는 스마트 도시 구성 요소를 이 세 가지로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국내 스마트 도시 인증 자체도 이 세 가지 구성 요소에 맞춰가지고 추진을 하게 됩니다. 먼저 혁신성 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성 부문은 다시 또 세부 지표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눠 있는데요. 공공 역량, 민간 시민 역량, 그리고 정보 공개 및 활용이라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 자체는 스마트시티 추진을 위한 역량 강화 쪽에 초점을 맞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공공이 주도하는 스마트시티가 아니라 민간과 시민의 역량이 스마트시티 성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 또 마찬가지로 데이터의 활용 및 연계 역시 스마트시티가 지향해야 될 요소로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들 자체가 혁신성 부분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거버넌스 및 제도 부문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추진 체계, 제도 기반, 참여 네트워크, 그리고 재원 조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정책 입안 과정에서 수평적으로 문제 해결하고 또한 책임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얼마나 잘 구축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나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거버넌스적인 관점이고요. 도시계획이나 정책을 통해서 스마트시티 제도적 기반 마련이 각 도시단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나. 왜냐하면 결국은 지속적으로 스마트 도시를 끌고 가기 위해서는 이 정책이나 제도적 기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재원 조성은 당연하게 모든 정책 사업이 실제 구체화되고 실현화되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요. 이런 재원 조성들을 얼마나 잘 짜놓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기술 인프라 부문입니다. 서비스 기술 인프라 부문은 크게 지능화 시설 및 서비스, 정보통신망, 도시통합운영센터의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 조금 독특하게 이렇게 나눠가지고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 자체는 이 인증제도 자체가 법적 인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내 스마트 도시법에서 보면 스마트 도시의 인프라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그게 지능화 시설, 정보통신망, 도시통합운영센터가 가장 중요한 스마트 도시 인프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정된 이 인프라 시설들을 얼마나 잘 갖춰 나가고 있는가를 또 살펴보는 게 법적 인증으로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능화 시설이라는 것 자체는 도시의 기반 시설들의 어떤 특정 센서들을 부착해가지고 도시통합운영센터와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실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가 될 것이고요. 요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어떤 기술 부분들은 저희가 4차 산업혁명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IoT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리적 측면이 강한 요소로서 스마트시티 실체적 기반 요소로서 작동을 하고요. 이 지능화 시설은 어떤 지능화 시설을 가지냐에 따라서 결국은 서비스로서 이게 최종적으로 발현될 수 있는 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통과 관련된 인프라 부분에 특정 센서들을 부착하게 된다면 당연하겠지만 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통신망이라는 것 자체는 어찌됐든 최종적으로 데이터들이 지능화된 시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들, 정보들을 필요한 곳에 이동을 시켜주는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얘는 통신망 같은 경우는 유선, 무선 통신망 구축 자체가 결국은 이게 얼마나 잘 구축되어 있냐에 따라서 서비스 자체가 이제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제 좀 중요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가장 중요한 인프라로서 작동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잘 갖춰져 있나 역시 스마트시티의 수준을 평가해주는 중요한 지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통합운영센터는 현재 이제 각 시군에서 대부분 갖춰 나가고 있는 이제 시설물인데요. 여기서 특히나 이제 공공서비스 관련된 부분들 같은 경우는 도시통합운영센터의 모든 데이터들을 통합적으로 수집해서 그것들을 연계하고 그걸 통해 서비스 형태로 이제 내보내는 도시에서 어떤 브레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기반 시설로 향후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중요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도시통합운영센터를 얼마나 잘 운영하고 있는가 역시 이제 지표의 한 부분으로서 현재 설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지표들을 크게 혁신
제도 및 거버넌스 기술 인프라 부분의 세 부분으로 나누고 그 안에서 다시 중분류로 혁신성 같은 경우는 공공역량, 민간시민, 정보공개, 거버넌스 같은 경우 추진체계, 제도 기반, 참여 네트워크, 재원 조성, 기술 인프라는 진흥화 시설 및 서비스, 정보통신망, 도시통합운영센터 이렇게 구성을 정량적으로 구성을 했고요. 각각의 세부 실제적으로 그 특정을 하기 위한 특정 인디케이터들은 전체적으로 총 63개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인증 지표라는 게 정량적인 것만으로서는 그 도시의 수준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자면 뭐 일부 아파트에 설치되어서 운영되는 뭐 놀이터 서비스랑 전 지역에 포괄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지역 방범 서비스 같은 경우를 비교하면 이게 1대1로 서비스 이 서비스들이 도입됐을 때 이걸 하나하나의 개별 서비스로 인지를 해서 동등한 점수를 줄 수 있는가 하는가에 관련된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가 더 우위에 있고 어떤 서비스가 더 조금 덜 중요한지 이런 것을 판단하는 것은 정량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현재까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역시도 각 지자체에서 우리는 이런 서비스를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서비스 자체가 그 도시 전역에 다 퍼져 있는 도시와 일부 구간만 하고 있는 도시들이 있다고 그랬을 때 그것들을 절대적으로 정량적으로 생각해 가지고 비교를 하는 것 역시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표 기반 인증 제도를 초기 운영할 때는 이것들을 조금 정성적인 부분들을 섞어가지고 운영을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역시도 현재 수준에서는 스마트시티 평가할 때 앞서 얘기했듯이 정량적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인지는 하고 있지만 그 평가를 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성적 평가를 현재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역시도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조금 섞어서 사용하는 형태로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IOTC 268이라 그래서 뭐 이렇게 스마트 도시 관련된 표준 같은 경우도 보면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정량적인 부분이 아니라 정성적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각 전문가들이 각 도시의 상황들을 살펴보고 주관적으로 이 서비스 자체가 5단계 중에서 몇 단계에 해당되는가를 살펴보는 뭐 이런 형태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도 이제 정성적인 부분을 사용할 때 앞서 얘기했던 이제 국제 표준에서 활용되고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그대로 차용을 했고요. 그래서 맨 왼쪽에 보시는 부분들이 이제 국제 표준에서 활용되는 세부 단의 구성 요소들이고 가운데 있는 부분들이 현재 국내의 인증제에서 사용되고 있는 세부 구성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두 개가 서로 이제 다 포괄할 수 있도록 현재 정성 지표들은 구성을 해뒀고요. 그 앞서 얘기했던 그 혁신성 부분, 그 다음에 제도 및 거버넌스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설, 기반 시설 인프라 및 그 서비스 부분과 관련된 부분들은 각각 이제 다시 5단계로 구성을 해가지고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그 스마트 도시 국제 표준과 연동될 수 있도록 그렇게 5단계로 구성을 해서 이 부분 자체는 향후에 실제적으로 인증제도를 추진할 때는 전문가들이 각 도시의 현황들을 파악해가지고 그 성숙도 단계 어느 정도의 수준인가를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인증제도 같은 경우는 정량적인 부분과 정성적인 부분을 5대5 정도로 평가 점수를 맞춰가지고요. 추진을 할 예정이고 향후에 스마트 도시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성숙해진다고 그러면 정량적인 부분들을 조금씩 더 늘려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버넌스 제도, 서비스 기술 인프라 역시 이제 5단계로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를 설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인증제에 관련돼서 그래서 현재는 인증 유효기간은 2년 정도로 하고 시, 군 단위의 지자체들을 대상으로 하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량, 정성 평가를 섞어서 하면서 구성 요소는 혁신성, 거버넌스 제도,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로 그
구성하는 지표들을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 구축을 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인증부여 자체는 각 지자체에서 가져온 것 자체를 5등급으로 나눠서 그 C등급 이상만 인증부여하는 형태로 추진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스마트 도시 인증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